그럼 우리 창고에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는 게 좋을까요? 최소 최대 시에 재고를 보유하는 게 알고 봤더니 S가 거의 한 40% 넘게 나가는 게 보여지죠. 왜냐면 우리 경쟁사는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재고량은 얼마가 적당할까? 사업할 때 사실 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얼마나 갖고 시작하느냐. 사업을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게 바로 대부분 재고를 사기 때문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내가 발주를 넣는 게 좋은지, 어느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는 게 좋은지,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. 그 전에 사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흰색 반팔티 사이즈는 무엇이 잘 나갈까요? 중간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저는 엑스라지를 입으니까 내 사이즈 중심으로 해서 그냥 엑스라지 많이 나가지 않을까? 또는 뭐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뭐 한 3대 3대 3?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지 않을까?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 주관적으로 내 중심으로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.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면 내가 파는 게 나한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고객한테 팔잖아요. 사실 저희 세라 사이트에 보면 어떤 사이즈가 많이 나가는지 또는 어떤 컬러가 많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. 경쟁사들이 뭐가 잘 나가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. 이렇게 한눈에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회사만 쓰고 있던 거를 오픈을 했죠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. 왜냐면 우리 경쟁사는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.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진짜 저희는 셀링을 하면서 저희 실무진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능이니까 이거 없을 때는 리뷰를 손으로 다 셌어요. 이렇게 보면 20개 정도 있거든요. 그럼 20개를 발을 정자하면서 표시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을 개발했던 게 500개의 리뷰를 다운을 받아 그거를 정렬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. 세 번째 업그레이드 된 게 그냥 한 번에 보여주자. 최근 500개를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이 기능이죠. 제가 우선은 네이버에서 반팔 티셔츠라고 쳤어요. 첫 번째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제품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. 그 중에 확장 프로그램의 첫 번째 보면 과연 이 제품은 몇 개가 팔리고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보면 옵션별 판매 비율이 있어요. 이걸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 색깔 S가 전체 판매의 27%. 저는 분명히 엑스라지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S가 거의 한 40% 넘게 나가는 게 보여지죠. 이걸 제가 엑셀로 한번 정렬해 봤습니다. S 사이즈는 전체 90% 중에 43%,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죠. 저는 분명히 엑스라지가 많이 나갈지 알았는데 S가 절반 정도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었고, 미디움은 25%, 라지는 13%, 엑스라지는 8% 밖에 안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의외였던 게 화이트가 당연 저는 한 70% 나올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화이트가 49.8%, 절반 이상 나가는 것 같고요. 블랙이 32.6%, 네이비가 8.1%, 화이트와 비슷하게 유색 컬러도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흰색을 발주 넣으면서 블랙 또는 네이비나 다른 색 또한 함께 판매해 보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발주를 넣을 때 경쟁사 또는 유사 제품군들의 옵션별 판매 현황을 꼭 확인하고 발주를 넣어야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인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창고에 재고는 얼마나 쌓여 있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요즘에 구매 대행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겁이 나는 게 재고기 때문에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재고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사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하지 말고 우리가 소싱해서 또는 내 제품, 내 브랜드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. 재고량을 말할 때는 세무회계적으로는 회전율이라는 단어를 써요. 삼성 반도체 재고가 늘고 회전율이 하락했다. 재고 자산이 쌓여가기 때문에 반도체의 봄날은 언제쯤이냐, 즉 재고 회전율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재고 자산이 쌓이면 회계적으로는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다, 이 산업이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. 통장에 1억이 있는 거와 창고에 1억이 있는 거 어느 게 더 좋을까요? 저도 통장에 1억이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저한테 이제 일을 많이 가르쳐 줬던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통장에 잔고 쌓여 있어 봤자 얼마를 버냐 생각해보면 통장에 1억 있으면 얼마 정도 벌죠? 한 달에 한 30만 원? 1년을 해봐야 한 300 몇십만 원,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. 근데 창고에 만약에 1억 있다. 그럼 어떡해? 말등이 불 떨어졌잖아요. 1억 다 처리해야 되잖아. 열심히 파는 거죠. 그러면 이게 2억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3%가 아니라 100%, 200%로 커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통장 잔고에
현금이 많으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업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. 그래서 꼭 창고 재고 자산이 쌓이는 걸 안 좋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고요.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사실 큰 기업들이 잘하고 있잖아요.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의 약간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잘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재무제표를 지금부터 어렵지만 조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이 재무제표를 처음 본다. 그럼 오늘은 두 가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매출액. 현재 연매출은 얼마냐? 그리고 재고 자산은 얼마냐, 이 두 가지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기말 재고 자산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네이버에서 다트라고 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여기에 들어가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거의 다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. 이곳을 통해서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잘하고 있는 기업, 경쟁사들 또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선배 기업들의 연매출을 한 6개 정도의 숫자를 제가 뽑아봤고요. 그리고 이 중에 A 업체, 바로 저희 숫자인데 A 업체는 연매출이 97억에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매출은 8억 정도 나와지는 것 같고요. 기말 재고액이라는 것은 12월 31일 기준의 재고액입니다. 저희 회사는 월 매출이 8억일 때 월 재고액이 12억이다. 그러면 1.6배가 되는 거죠. 즉 매출 대비 1.6배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. 평균적으로 한 7개 업체를 보면 저희가 조금 숫자를 낮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쭉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2.5개월, 즉 월 매출이 1,000만 원이라면 창고 재고는 2,5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게 저희를 포함해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숫자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그렇다면 내가 발주 넣을 때 몇 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이 숫자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의 원가율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월치 재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원가율을 대부분 20%에서 30% 사이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라는 업체의 5개월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B라는 업체는 7개월, C라는 업체는 18개월. 그래서 평균을 보자면 주요 경쟁사들은 8개월치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, 또는 8개월 이하를 재고를 보유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월 매출이 1,000만 원이다. 그럼 창고 재고는 얼마가 좋다? 월 매출과 동일하게 관리하는 거죠. 왜냐하면 원가율을 평균 30%로 보면 3개월치의 재고는 갖고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, 그럼 최소는 알겠는데 최대는 몇 개월치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? 조금 작은 우리 같은 기업들은 5개월치 재고를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3개월치는 최소이고요. 한 달은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당장 지금 발주를 넣으면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3개월치를 최소로 보고 한 달 정도 재고 생산되는 기간으로 보고, 한 달은 우리의 기획전 또는 갑자기 판매량이 늘어날 이 부분을 대비를 해서 한 달 정도는 여유 재고를 따로 빼놓죠. 해서 저는 최소 3개월, 최대 5개월치의 재고를 보유하는 게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적정한 재고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재고량을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라고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, 저희도 매번 매 스테이지마다 잘 안 되고는 있지만, 그래도 이 숫자 정도는 알고 발주를 넣었을 때 적정한 재고, 과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큰 기업들 또는 저희의 재고 현황,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숫자를 기억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월 매출과 창고 재고를 동일시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너무 많은 재고 보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